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볼게요. 왜 다정한 남자가 정작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이 질문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다시 애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여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남자가 좋아요. 내가 최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성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종종 다르거든요.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여성을 최우선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성의 깊은 심리를 들여다보면 자신을 너무 우선시하는 남자를 실제로는 약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밤의 침대에서 여성이 정말 그리워하는 건 사근사근 다정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건 친구에게 원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자의 주변에는 착하고 사근사근하고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들은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여성들끼리 서로 엄청난 감정적인 소통을 해요. 그런데 남자와도 똑같이 그런 소통을 하는 걸 원할까요? 오히려 여자들은 남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남성성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은밀한 순간에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강인한 남자예요. 침대 위에서 여성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싶어해요. 하루 종일 결정하고 책임지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여성은 은밀한 공간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침대에서의 남자 역할은 사실 아주 중요해요. 자, 생각해보면 여자들은 밖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남들을 이끌기도 하고 동조하기도 하죠. 그러나 남자에게는 여자의 본능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가 그렇듯 남자는 능동적으로 안으로 넣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반면 여성은 안으로 들어가 있기에 남자의 물건을 받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즉, 여성은 본능 그 자체만으로도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남자가 수동적인 사람이면 어떨까요? 사근사근하고 친절한 것은 물론 좋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침대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여성을 만나고 싶다면 낮이건 밤이건 여자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침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여성은 본능적으로 강인한 남성성에 이끌려요. 리드하고 주도하고 때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 그런 남자 앞에서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이건 그냥 생물학적인 본능에 가까워요.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그런 매력이죠. 침대 위에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계속 물어보는 남자와 자신감 있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남자. 어떤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물론 상대의 동의와 편안함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소심하게 접근하면 분위기가 깨지기 마련이죠. 여성이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한 자신감 있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중요해요. 많은 남성분들이 상담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자신은 항상 여자를 배려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배려보다는 따르게 하는 편이 쉬워요. 남자라면 남자가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끌고 능동적으로 집어넣고 만족을 끌어내야죠.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여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친절한 남자는 매력이 아예 없습니다. 여성은 친절하고 친밀한 남자를 보면 그저 여자로 생각할 뿐이에요. 남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항상 여자를 이끌어가는 남자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그것들이 모두 자산이에요. 젊은 남자들에게 없는 중년 남성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 자신감과 여유로움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는 강한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또한 침대에서의 남자 역할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안정감도 중요하죠. 여성이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신뢰감 그리고 그 순간에도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너무 강한 것만 추구하면 여성은 불안해할 수 있고 너무 다정한 것만 추구하면 매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균형이 중요해요. 여성도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자신에게 휘둘리는 남자라면 얼마나 더 약할까요?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면서 점점 존중심이 사라져요. 여성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시험하듯 남자를 시험해요. 어린아이가 물을 엎질렀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고 그 다음엔 더 심한 장난을 쳐보며 한계를 테스트하죠. 여성도 비슷해요. 이 정도 때를 써도 남자가 받아주네. 그럼 다음엔 더 과한 요구를 해보고 또 받아주면 점점 더 한계를 시험해요. 그러다 결국엔 남자에 대한 존경심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여자가 기싸움을 하려고 하면서 남자를 휘두를 때는 그 남자의 가치를 시험하는 거예요. 절대 남자 입장에서는 관용의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여자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더 현명해요. 그들은 경험을 통해 진짜 강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겉으로 다정하게 대해주면서도 내면에 단단한 원칙이 있는 남자.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 여성의 감정적인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 이런 남자 앞에서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해요. 중년의 나이가 되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가치관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세요. 여성은 그런 당당함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매력이에요. 침대에서의 남녀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죠. 어떻게 하면 침실에서 그녀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면서도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침대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친절하고 예의 바른 남자가 아니에요. 물론 배려는 기본이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남자는 오히려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어요. 침실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자신을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남자, 자신감 있게 상황을 주도하는 남자예요. 여성들에게 침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해방구와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만큼은 모든 결정과 주도권을 가진 파트너를 원하게 되는 거죠. 침실에서 그녀를 이끌어주려면 확신에 찬 터치가 중요해요. 망설이거나 조심스럽게 만지는 게 아니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감 있게 그녀의 몸을 다루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깨나 등, 허리와 같이 비교적 덜 민감한 부위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점점 더 은밀한 부위로 이동해 가세요. 이런 확신에 찬 터치는 여성에게 이 남자는 내 몸을 잘 알고 있구나 라는 신뢰감을 줘요. 이런 터치는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아야 해요. 소심한 남자들은 너무 느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말 답답해 미칩니다. 또 반대로 급하게 하는 남자들도 주체를 못하고 발발거리면서 일단 박으려고 난리를 쳐대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남자로서 매력도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남자들은 터치가 과감하면서도 부드러워요. 내가 원하는 곳에 적절한 장소에 손이 딱 이동해서 정확하게 터치를 한다는 거죠. 내 몸을 이곳저곳 살피면서 마치 전문가처럼 나를 다루는 거예요. 뒤집어 보기도 하고 굴려보기 하면서 나를 요리조리 요리한다는 느낌이 들죠. 앞으로 뻗어서 내 뒤를 관찰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맛을 보기도 하고 코를 가져다 대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과감한 터치는 여자인 나에게 부끄러움을 유발하면서도 강한 자극이 돼요. 뇌에서는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죠. 그를 온전히 따르고 통제당하는 기분이 들지만 그것이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엎드린 채 그 남자의 터치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자극에만 신경을 쓰기도 하죠. 정말 과감하고 자신 있는 남자들은 안대를 씌우기도 한답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자극에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죠. 조금씩 물이 새어 나오는 느낌이 들면서 나를 노골적으로 관찰하는 그의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극적이면서도 짜릿한 경험이 나의 온몸을 휘감을 수밖에 없죠. 물론 터치의 적절한 강도 조절도 필수예요. 너무 부드럽기만 해도 너무 거칠기만 해도 안 돼요. 상황과 그녀의 반응에 따라 강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반응이 커질 때 조금 더 강해지는 식으로요. 이런 강약 조절은 그녀가 계속해서 높은 흥미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말고 그녀의 기대와 호기심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터치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는 것처럼요. 이런 기대감과 충족의 리듬감 있는 교차는 그녀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침착한 리드도 빼놓을 수 없죠.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은 결코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에요.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운동인 거죠. 넣고 기다리기도 하고 더 쪼이기도 하고 더 빠르게 빼기도 하면서 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흥분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이끌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의 여성은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느껴요.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확실하게 주도하는 거죠. 이런 균형 잡힌 리드가 바로 침실에서의 진정한 매력이에요. 언어적 주도도 중요해요. 침실에서의 대화도 매력의 한 부분이죠. 너무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적절한 말로 그녀의 감각을 자극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알아.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런 언어적 주도는 그녀에게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줘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녀를 조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조련이라는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서로의 만족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의 리드를 따르면서도 깊은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선 그녀의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해요. 그러니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어떤 접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파악하세요. 여성마다 민감한 부위와 선호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녀만의 특별한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침대에서 그녀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빨리 진행하면 그녀가 따라오지 못하고 너무 느리면 흥미를 잃게 돼요. 그녀의 호흡, 신음소리, 몸의 움직임, 이런 신호들을 읽으면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녀의 흥분이 고조될 때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그녀가 더 원할 때는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리듬감 있게 진행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안전함과 위험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몸을 맡길 수 있게 안전함을 제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흥분과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이 있을 때 여성은 더 깊은 흥분과 해방감을 느끼게 돼요. 침대에서의 대화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때의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와는 달라야 해요. 좀 더 직설적이고 때로는 명령조로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이렇게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물론 그녀의 동의와 편안함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일단 그 경계 안에서는 과감하게 리드하는 게 좋아요. 그녀가 당신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보상과 인정이에요. 그녀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응할 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세요. 그것은 칭찬의 말일 수도 있고 더 강한 신체적 접촉일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거야, 정말 좋아. 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당신의 리드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녀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쾌감과 만족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련의 결과예요. 당신이 이끌고 그녀가 따르면서 둘 다 더 깊은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관계가 발전하는 거죠. 침대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다양성이에요. 항상 같은 패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의 관계를 가지면 어떤 관계도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이런 다양성이 그녀를 계속해서 흥미롭게 만들고 당신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어요. 침대에서의 역할 분담도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당신이 주도하고 그녀가 따르는 명확한 역할 구분이 있을 때 관계는 더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일상에서의 동등한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침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만큼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더 깊은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녀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모르던 욕구와 쾌감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파트너로서 당신의 역할 중 하나예요. 물론 이것은 그녀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결코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그녀의 한계를 살짝 밀어붙여 보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어요. 또한 침대에서의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도 중요해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녀에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이런 감정적 연결이 있을 때 육체적인 만족감은 몇 배로 증폭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침대에서의 관계 후에도 당신의 리더십은 계속되어야 해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그녀에게 당신이 느낀 만족감을 표현해 주세요. 이런 애프터케어는 그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며 다음 관계에서도 당신을 더욱 따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중년의 나이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거나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경험과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반응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유와 자신감이 바로 중년 남성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침대에서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주도권과 신뢰의 문제예요. 그녀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리드를 따르게 만들 때 두 사람 모두 더 깊은 만족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침실을 넘어 일상에서의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의 이중적인 신호, 정말 헷갈리죠?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네. 라고 말하는 듯한 상황.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스킨십 같은 친밀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여성이 입으로는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도 몸은 그 반대의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거절을 진짜 거절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성들은 때로 자신의 진짜 욕구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허락하면 가벼운 여자로 보일까봐 걱정하기 때문이죠. 또는 정말로 원하더라도 체면이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겉으로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심리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거절과 형식적인 거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비언어적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눈빛, 몸의 움직임,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종종 말보다 더 정직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여성이 말로는 거절하면서도 여전히 가까이 있고 눈빛은 부드럽고 미소를 지으며 살짝 몸을 기울이는 등의 신호를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데이트 중에 여성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여성이 아직은 좀 이라고 말하면서도 손을 완전히 빼지 않고 살짝 맞잡는다면 이건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좀 더 천천히 진행해줘 라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반면에 확실하게 손을 빼고 거리를 두며 표정도 굳어진다면 그건 진짜 거절이니 존중해 드려야겠죠. 또 다른 예로 키스를 시도했을 때 여성이 지금은 좀 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가까이 있고 눈빛은 부드럽다면 이건 아마도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분위기를 좀 더 로맨틱하게 만들어줘 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고개를 돌리고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건 진짜 거절이니 무리하게 시도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여성의 미묘한 신호를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쉽게 물러서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대신 여성의 반응을 살피면서 적절히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성은 이 남자는 나를 이해하는 남자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자, 우리 중년 남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바로 스킨십 타이밍이에요. 어차피 여자는 거절한다고 보는 남자들이 있는 반면 여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남자들도 있죠. 사실 저는 둘 다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전제부터 틀려먹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만들고 상황을 만드는 거지 스킨십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술도 한잔했고 밤이 깊었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분위기상 적절하게 같이 하룻밤을 보내면 딱 알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과연 남자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여자도 충분히 자신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여자라면 당신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진 않았겠죠. 그러나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또 당신의 제안에 바로 수락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죠. 방법은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녀가 내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같이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새벽이 늦었으니 이제 쉬러 들어가야 하는데 너랑 있고 싶다는 딜레마를 던지는 거죠. 쉬어야지만 너와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는 딜레마를 던져야 합니다. 즉, 쉬면서 너와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는 뜻이죠.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녀만을 배려하면서 너가 힘드니까 얼른 집에 가자거나 혹은 너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만 하면 내가 따르게 라는 친절한 남자는 필요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밤을 같이 보내려고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자는 다 집어치우고 싶어 하죠.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여자에게 계속 은은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많은 인생 경험에서 오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앞에서 거부하면서 뒤에서 원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고요. 젊은 남자들은 여성의 이중적인 신호에 쉽게 혼란스러워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패턴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자신감으로 표현할 수 있죠. 침대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은 종종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몸으로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여성의 미묘한 신호를 읽고 주저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여성은 더 깊은 신뢰와 매력을 느끼게 돼요. 물론 이것은 상대방의 편안함과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면 당연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의 신호가 애매하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더 침착하게,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래야 여성은 이 남자는 나를 존중하면서도 강인하구나 라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여성이 보내는 신호는 그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제는 열정적이었던 여성이 오늘은 조금 차가울 수도 있죠. 제일 매력 없는 남자가 침대에서 소심하게 구는 남자예요. 하나씩 다 물어보면 이건 어떤지, 이 자세로 할지, 저 자세로 할지 물어보고 자극이 오는지, 이렇게 해봐도 되는지 물어보는 남자는 최악의 남자예요. 물론 본인 스스로는 침대에서도 친절하고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이 떨어지는 남자죠. 정말 멋진 남자는 침대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깊게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목을 더 올리라고 강요하기도 하죠. 또 요구가 꽤나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을 받기도 해요. 거기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라고 약간은 강압적인 말투를 쓰기도 하죠. 명령하면서 복종하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여성이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제대로 벌려서 유지하고 있으라고 다소 딱딱하게 말하기도 하죠. 저는 이런 남자들이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는 침대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하잖아요. 여기서는 가식이 들어가면 안 되죠. 낮에는 친절한 남자가 좋긴 하지만 밤에는 무섭더라도 끌어주는 남자가 좋아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더 자극이 되기도 하고 더욱 남자답게 느껴지거든요. 젊은 시절과 달리 중년의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더 솔직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신호를 읽고 반응해야 하죠. 결국 여성의 말과 행동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어요. 여성의 신호를 잘못 읽고 실수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읽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마님과 돌쇠라는 흥미로운 심리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관계 패턴이에요. 특히 지나치게 다정한 남자가 어떻게 여성에게 종처럼 인식되는지 그 미묘한 심리를 파헤쳐 볼 거예요. 마님과 돌쇠라는 표현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마님은 집안의 주인이고 돌쇠는 충실하게 마님을 모시는 하인이에요. 이런 관계가 현대의 남녀 관계에서도 미묘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자가 지나치게 다정하고 헌신적일 때 이런 관계 구도가 만들어지기 쉽죠. 남자가 여자의 모든 요구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여자의 모든 감정 변화에 즉각 반응하며
여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이 남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맞춰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성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심리가 작동해요. 이 남자는 나한테 너무 굴복하는 것 같아.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제지해주지 않고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해. 이런 사람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성은 점점 그 남자를 돌쇠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침대에서의 관계도 이런 패턴에 큰 영향을 받아요. 지나치게 여성의 의견만 물으며 주도권을 넘겨버리는 남자. 여성의 반응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며 자신의 욕구는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 이런 남자는 침실에서도 돌쇠 취급을 받기 쉬워요. 여성은 은밀한 순간에도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강인한 파트너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마님과 돌쇠 구조가 형성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져요. 여성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남자는 점점 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여성도 이런 불균형을 즐길 수 있어요. 와, 내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네 라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약간의 경멸감마저 생길 수 있어요. 중년의 여성들은 이런 패턴을 더 빨리 알아차려요. 그들은 경험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돌쇠 같은 남자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찾는 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때로는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파트너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돌쇠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건 내 원칙에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남자는 돌쇠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돼요. 또한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되 자신의 의견도 분명히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당신 말이 맞아 라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생각은 조금 달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깊어져요. 중년의 나이가 주는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신의 가치관이 더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곤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의견을 표현할 때 여성은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돼요. 특히 침대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조심스럽게 여성의 반응만 살피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의 여성은 더 큰 안정감과 매력을 느껴요. 물론 상대방의 반응과 편안함을 계속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면 돌쇠가 되기 쉽죠. 마님과 돌쇠 구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성이 남자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남자의 헌신과 배려에 감동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굽신거리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은 점차 존중의 부재로 이어지죠. 여성도 자신을 이끌어주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해요. 어떤 여성들은 이런 마님과 돌쇠 관계를 일부러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남자를 시험하며 어디까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지 테스트하죠. 이런 시험에 계속 넘어가면 남자는 점점 더 돌쇠의 위치로 밀려나게 돼요. 그러니 이런 시험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한계선을 그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님과 돌쇠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감과 깊은 연결이 형성되기 어려워요. 진정한 친밀감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생겨나거든요. 한쪽이 계속 굽신거리고 다른 쪽이 계속 명령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깊은 연결이 어렵죠. 중년의 나이에 찾는 관계는 젊은 시절과 달리 더 깊은 연결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돌쇠가 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그럴 때 여성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성들이 진정으로 매력을 느끼는 이끄는 남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왜 여성들은 끌려다니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성들이 이끌어주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된 심리적, 생물학적 기제와 관련이 있어요.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여성들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파트너를 필요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본능적인 욕구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중년의 나이에 만나는 여성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이끄는 남자를 알아봐요. 그들은 이미 돌쇠 같은 남자들을 충분히 경험해봤고 그런 관계가 얼마나 지루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남자를 찾게 되죠. 그렇다면 이끄는 남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명령하고 통제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이끄는 남자는 부드러운 자신감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좋아요 라고 말하는 남자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당이 있어. 거기서 저녁 먹는 건 어때? 라고 말하는 남자. 어떤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후자의 남자에게 더 끌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침대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조심스럽게 여성의 반응만 살피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남자. 그런 남자 앞에서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여성의 편안함과 동의는 항상 최우선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오히려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어요. 중년 남성이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젊은 남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자신감이 바로 이끄는 남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끄는 남자는 여성의 감정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성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도 그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남자 앞에서 여성은 묘한 안정감을 느껴요. 이 남자는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끄는 남자는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듣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결정을 여성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의견도 분명히 표현하며 때로는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줄 알죠. 이렇게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이끌어가는 모습.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이끌어주는 편안함을 원하게 돼요.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결정을 내리고 책임져 왔기 때문에 더욱 그런 편안함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끄는 남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강인하게 리드하다가 내일은 우유부단하게 변한다면 여성은 혼란스러워하고 신뢰를 잃게 돼요. 하지만 일관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여성은 그런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침대에서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관성은 중요해요. 데이트할 때는 자신감 있게 이끌어가다가 침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소심해지는 모습. 이런 불일치는 여성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일관된 자신감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끄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끄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요. 다정함과 강인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의견을 말하고 또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공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의 균형이 있을 때 여성은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돼요. 특히 중년의 나이가 되면 젊은 시절에 거친 남성성보다는 더 균형 잡힌 남성성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강인함과 부드러움, 리더십과 경청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매력이 발산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균형 잡힌 남성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돼요. 이끄는 남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이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본래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도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은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 보세요. 데이트 장소나 시간을 정할 때 망설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제안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결국 이끄는 남자의 자신감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끄는 남자는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절대 잃지 않아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명령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여성의 의견을 깊이 듣고 이해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균형. 그것이 진정한 이끄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영상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잘 집중하셔서 원하는 것을 마음을 당겨 오시면서 장기 기억으로 뇌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지식을 내면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고 느린 호흡과 함께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에너지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 여성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마치 전파가 퍼져나가듯 여러분의 의도와 소망이 우주의 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여성, 그 관계, 그 상황이 이미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다고 믿으세요.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내보낸다면 그와 같은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이 모든 지식과 에너지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뇌 깊은 곳,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기록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이 지식은 여러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매 순간 여러분의 행동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에너지로, 매력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 그 특별한 인연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꿈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자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깊은 통찰과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플래티넘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좋은 영상을 짧게 압축하는 요약본과 전자책으로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합니다. 진지하고 깊은 마음을 나누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